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의 정치와 문화 알기 수업을 시작하겠어요. 자, 이 지도 보이시나요? 자, 여기 부츠 모양의 장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탈리아 로마는 여기 반도였었는데 이렇게 영토가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왜 넓어지게 됐을까요?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로마의 정치, 초기 정치 형태는 공화정이었고, 이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가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정치 형태가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200년 동안의 평화가 유지된 후, 그 다음에 군인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혼란하게 돼요. 사회가 혼란하면 이제 종교가 유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이제 확대되면서 로마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가장 큰 특징은 오늘날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 이 로마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로마의 초기 정치 형태는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집단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게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왕정인 요소, 집정관, 왕들의 대표 집정관, 그다음에 귀족회의의 대표 원로원, 그다음에 평민, 이 평민, 백성들의 대표, 이 호민관들이 모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예요. 공중 화장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쓰는 그게 공화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화정이 잘 유지가 됐었는데 여기 로마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었는데 포에니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뭐냐면 로마와 카르타고가 이 바다, 지중해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놔두고 싸운 전쟁이에요. 로마가 이겼습니다. 요즘 로마가 더 유명하죠. 네, 로마가 이겼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땅을 넓히는데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반면에 귀족들은 그렇죠. 노예를 이용해서 계속 농사를 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어? 농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헐값에 귀족들한테 땅을 넘기기도 하고 이 카르타고에서 가져온 이 값싼 곡물들 때문에 설사 농사가 됐더라도 가격 경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자영농들이 몰락을 합니다. 그럼 이 평민들의 대표가 이 몰락을 하게 되니까 이 공화정이 흔들흔들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농민들을 보호해야겠다. 이 농민들의 대표가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여기 포에니 전쟁 나오죠. 누구와? 로마와 카르타고가. 왜?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결과 로마가 승리하고 그렇지만 대농장이 증가해요. 이 라티푼디움이 넓어지니까 귀족들이 땅을 넓힙니다. 농민들이 몰락을 하고 경쟁력이 하락되니까 평민들의 대표인 이 호민관, 이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추진하죠. 자, 개혁이라는 건 언제나 힘들죠. 네, 이 그라쿠스 형제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개혁이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화정에 이 평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니까 공화정이 흔들리면서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 공화정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이 카이사르가 등장을 했으나 이 카이사르는 부하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이사르가 시저, 케사르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사람입니다. 제왕절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수술해서 낳은 아이를 낳는 게 제왕절개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이 카이사르 발음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줄리어스 카이사르는 여러분들 달력에 7월이 줄라이잖아요. 이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다음에 카이사르의 여자친구가 클레오파트라.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이사르가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공화정이었다 이제 올라가는 혼란기이기 때문에
내가 황제가 돼서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잘난 척한 게 아니라 나는 로마의 제1신분이다. 나는 프리케스다. 제1신분이다. 제1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 프린스, 왕자라는 뜻의 그 프린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1의 신분으로서 황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죠. 황제가 정치한 데서 재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정치를 되게 잘했었는데 그래서 그때의 안정된 시대를 팍스 로마나, 그래서 2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돼요. 자, 그런데 항상 평화가 유지되면 마지막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 현명한 왕 이후에는 현명한 왕이 나오지 않고 또 이제 위쪽에서 이제 게르만족이 침입해 오면서 혼란 시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해요. 이때 너무 혼란하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막 이러니까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마라.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 경기를 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 너무 영토를 넓혀놨기 때문에 동서 로마가 이제 분열되고 나중에는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나라가 멸망할 쯤 되면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럴 때 이제 종교가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 이 크리스트교가 이때 유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등, 이게 교리인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인은 황제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황제가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너무 많이 죽이고 그래서 지하 무덤에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문제는 너무 로마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크리스트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믿어도 된다.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수도로 옮깁니다. 어떻게든 로마를 재건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렇지만 테오도시우스 때 로마의 국교로도 인정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동서 로마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런 로마의 그럼 큰 특징, 문화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로마 문화엔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면 이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구경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수도교입니다. 로마가 유명한 게 공중 목욕탕도 유명한데 목욕탕을 지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산 위에서 이 계곡 같은 데서 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치 모양으로 해서 힘을 분산하는 거죠. 이게 수도교가 지금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리고 이게 시멘트처럼 붙인 것이 아니라 그냥 돌을 연결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다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도로가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굉장히 발달하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다음에 이 원형 경기장은 우리나라 잠실 야구장의 3배 크기라고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에 가면 뭘 따라야 합니까? 그렇죠.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이것처럼 건축이나 법이 발달했어요. 이것은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라는 것이 로마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형성평가 1. 로마의 초기 정치 형태는 그렇죠. 공화정. 2. 로마의 문화 특징은 실용적. 자, 로마 문화 하나만 말해보세요. 그렇죠. 공중목욕탕, 콜로세움, 수도교, 개선문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